안녕하십니까, 이 대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내 방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실내 방수는 지붕, 옥상, 외벽 등에서의 방수 목적과 달리 실내에 물과 흡수가 누출되는 곳을 방지하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외 방수와 달리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실내 방수는 이제 수도 배관하고 주방, 욕실, 베란다, 샤시 틀 등을 이제 잘 관리해줘야지 물이 새거나 습기에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방수제 종류가 많이 있는데요. 방수제 종류로는 이제 시멘트와 섞어서 쓸 수 있는 완결, 극결 방수제가 있고, 도막을 형성하는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제와 수성 도막 방수제, 그리고 침투 도막 방수제, 탄성 도막 방수제, 우레탄 방수제 등이 있습니다. 각각 용도와 선택에 의해서 시공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방수제는 역시나 저렴한 완결, 극결 방수제입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쓰이는 방수제는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제이고요. 최근에 목주택을 시작으로 해서 탄성 도막 방수제에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이제 각각 제품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결, 극결 방수제를 보시면 지금 보시는 사진이 방수가 완료된 모습입니다. 시멘트에 방수제를 섞어서 하는 시공법으로 저렴하고 간편하게 할 수 있는데, 양생 시간이 많이 소요돼서 이 방수 공정만으로 최대 이틀까지는 후속 작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게 단점입니다. 많이 사용하고 이제 워낙에 오래된 시공법으로 대부분의 욕실이 이런 방식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바탕 콘크리트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이런 방식도 괜찮을 수 있겠지만, 크랙이 심하고 방수층이 깨져 있는 상황이라면 다른 방수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방수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로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인데요.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가 코너에 조인트 부위에 시공이 많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건설 현장에서 감리가 잘 되는 상황에서의 이제 방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되게 시공을 잘 했고, 워낙에 숙련공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안 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리모델링 시에 방수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고무 아스팔트계는 이제 예전에는 이제 냄새가 좀 많이 나는 제품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수용성으로 나와서 냄새가 많이 적어졌고, 그 다음에 탄성도가 있어서 완결, 극결 방수제 다음으로 가장 많이 쓰입니다. 물론 이제 이것도 가격이 저렴한 편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침투 도막 방수제가 있습니다. 도막 방수제에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요. 이제 침투가 돼서 이제 흡수가 되느냐, 아니면 침투가 되면서 막을 형성하느냐, 이런 방수제 종류가 있는데요. 도막이라는 거는 어떤 막을 이제 형성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막 방수제의 종류는 각 회사별로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이제 프라이머 처리가 되어야지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수용성으로 되어 있는 무기질개 프라이머를 도포하시고 나서 그다음에 침투 도막 방수제 도포하시면 되는데, 얘는 공기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빨리 마르기 때문에 반나절 정도면은 프라이머하고 도막 방수제까지 시공이 가능합니다. 그 위에 이제 욕실 같은 경우는 이제 타일이 이제 마감이 되겠죠. 이제 그래서 타일이 마감이 되면 이제 줄눈 부분을 잘 신경을 쓰셔야 돼요. 줄눈 부분만 잘 관리하시면 방수에 대한 걱정은 좀 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탄성 도막 방수제고요. 요즘 트렌드죠. 요즘에 얘가 왜 트렌드가 됐냐면, 일단 냄새가 거의 없는 친환경 제품이고, 또 빨리 마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탄성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건물의 움직임이나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의 문제가 생기는 거를 잡아주기 때문에 많이들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너 부위에 방수 테이프까지 하게 되면 완벽 방수로 해서 반영구적으로 오랫동안 쓸 수 있는 방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방수제, 실내 방수는 항상 마감이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방수의 개념은, 외부 방수는 이제 UV 차단과 마지막 상도 개념이 있어요. 상도를 이제 해줘야 되지만, 실내 방수는 이제 중도의 개념까지만 진행을 해야 됩니다. 마감이 따로 있기 때문에 보통 욕실 같은 경우는 타일이 마감이 되고, 그리고 베란다 공간에는 페인트나 그 외에 여러 가지 제품들이 마감이 되겠죠. 일단 탄성 도막 방수제는 욕실 공간에 거의 대부분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베란다 공간에는 샤시 틀이나 벽에 이제 금이 가거나 이런 방수가 좀 필요한데요. 우레탄 실리콘 형태로 된 제품을 사용해서 크랙을 막고, 그 다음에 그 위에 페인트 마감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외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샤시 틀에 실리콘 작업을 하는 이제 코킹 작업이라고도 하거든요. 외부에 물이 들어오는 거는 벽이 갈라져서 들어오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샤시 틀에서 문제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베란다 방수 쪽은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방 같은 경우는 사실 배관하고 그 다음에 배수구 그쪽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 우레탄 실리콘으로 배관 처리를 잘 하시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기밀자재를 좀 사용하시면 완벽하게 방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우레탄 방수제가 있는데요. 우레탄 방수제는 냄새가 워낙에 많이 있어서 실내에는 조금 적용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바닥이 방통 작업을 잘 못해서 아니면 오래돼서 콘크리트가 들뜸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분진을 방지하고 제거하는 또 제품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품을 사용해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실내 방수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느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급결, 완결 방수제를 쓰더라도 숙련공이 여러 경험치에 의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되지만 셀프 인테리어로 진행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만큼의 경험치가 없기 때문에 가급적 좋은 제품을 써야겠죠. 그래서 실내 방수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품의 특징과 그다음에 성능에 대해서 알려드려야겠다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